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는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주민의 뜻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국민의 뜻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예. 그 국민의 범주를 좁혀가면 결국 각 마을의 주민이 될 텐데요.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그 주민자치지원관 제도가 그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전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이 주민자치위원회장이 그 무보수직이라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지자체에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동주민센터 그리고 자치구청 사이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 이 주민자치지원관 제도가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예, 주민자치지원관. 글쎄, 무보수가 아닌가 보죠? 네, 무보수는 아닙니다. 일정량의 그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예. 이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를 두고서 또 하나의 행정기구의 탄생이다, 관주도다, 이런 비판이 지금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에 대한 그 지원은 중요합니다만 그 지적하신 대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높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들이 하는 일의 성격입니다. 현재 주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의회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각 동의 주민들을 대표 혹은 대리하기 위해 기초의회, 대전으로 말하면 구의회와 구의원이 있다는 거죠. 평소 이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의회에서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또 행정기관인 구청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라는 걸 새롭게 만드는 게 어찌 보면 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옥상옥이다 이런 비판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대전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동구 가양 2동, 서구 갈마 1동, 유성구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 1동, 대덕구 송촌동, 중리동, 덕암동 등 총 8개 동에서 임기 2년에 주민자치지원관이 채용됐다고 합니다. 이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홍보비 등 관련 예산은 전액 대전시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올 한 해에만 배정된 예산이 총 12억 4,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이 자치지원관들의 인건비로 연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지급되며 이들에게는 또 별도의 사무실과 주민자치회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 1명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동장급 직원이 새로 생긴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공고히 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토대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또 옥상옥과 같은 하나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지 않나 싶군요. 네, 맞습니다. 동 단위에서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자원봉사협회, 새마을 분여회 등 정말 많은 단체들이나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마을 자치를 위해 그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치권과 연결되어 구청장이나 구의원 등과 함께 무슨 행사장이나 봉사활동 가서 사진 찍고 이런 모습들이 좀 더 익숙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구의원은 행사장에 가서 사진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거 때 저는 행사장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 라고 공약하는 후보는 아마 한 명도 없겠죠. 예. 구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새로운 제도와 자리를 만드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좀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지역 정치권이 자신들의 조직 관리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라는 말이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누구를 위한 벤치와 화단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집시캣이란 말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죄송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예. 네, 이 집시켓은 집회와 시위 그리고 에티켓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저도 이 용어가 생소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존에 흔히 쓰였던 말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만든 신조어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지난 수요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 그 집시켓을 아시나요? 라는 표지판과 함께 벤치형 화단 8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예. 요즘 뭐 신조어가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신조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걸 다 따라가기에는 제 머리가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대사남도 굉장히 괜찮은 신조어 같습니다. 예. 이게 대전시청 북문 앞이라면 평소 집회나 시위가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집시켓 표지판과 그 벤치형 화단이 설치됐다는 건데요. 표지판 내용을 보면 이곳은 시민들의 이동과 휴식을 위한 공공의 장소입니다. 집회 종료 후 현수막과 천막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 시위를 해도 좀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달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표지판에 나와 있는 말에 대해 부정하는 시민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대전시가 이를 명분으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이곳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정의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대전시가 시청 앞 집회의 단골 장소인 이 북문 앞에 집시켓 표지판과 나무, 벤치 등을 설치한 것은 농성 천막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시민들의 이동과 휴식을 위해서라고는 표현했지만 더 이상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대전시의 의지 표명이라면서 이게 이제 허태정 시장의 뜻인지 아니면 임기 3일차를 맞는 국가정보원 출신 정무부 시장의 뜻인지는 몰라도 실망스러운 행정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서울의 광화문 광장 논란하고도 좀 결이 비슷하군요. 네, 유사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현재 정부 여당이 특히 강조했던 게 바로 촛불혁명 정신이었는데요. 실제로 과거 정권 때 이른바 명박산성이라고 불렸던 컨테이너 차단막 등 이런 게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하고 또 분노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정치 세력이 현재의 정부 여당인데요. 그래서 대전시의 이번 조치가 좀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의도인지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명확하게 이 부분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지는 않겠죠. 입장은 말 그대로 집시켓 표지판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예. 네. 예,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정 PD가 얘기한 것처럼 다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장대 비지구 재개발 관련해서 반대 측 주민들이 허태정 시장 면담을 요구했을 때 대전시에서는 시장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하게 한 적도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했을 때 집회 모습이 보이는 시청현관이 아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시장이 대통령을 영접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이런 불신이 더 가중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걸 얼마만큼 조정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바로 정치권의 능력이겠죠. 지역 정치권이 자신들이 평소 주장했던 대로만 실천을 한다면 이런 오해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대세남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말하는 대로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허태정 대전시장이 주간 업무회의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 예산 누수가 우려되는 사업, 중요도가 낮은 관행적 사업 등을 정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다시 평가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라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이른바 이제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라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각 실국장들이 이제 갈등 관리와 협업 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연구 용역이 책임과 합리성을 근거로 유리하겠지만은 현장 중심의 결과물을 얻는 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면서 공직자들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얘기대로만 되면 시정이 문제없이 잘 굴러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말처럼만 된다면야 좋겠지만은,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대전의 현실이 그 허태정 시장의 말과 그 의지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장 며칠 전 있었던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행사에는 16개 나라 그 133개 업체 65개 부스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참여 숫자만 보면 상황리에 이루어진 것 같죠. 하지만 시민열세 수억 원이 투입된 만큼 이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와인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이나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대전에 과연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예, 전체 시민들의 공감대를 사기에는 좀 부족한 행사였지 않았느냐, 뭐 이런 비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전이 뭐 포도 산지로 유명한 것도 아니고 이 와인과 대전을 어떻게 연결 지어야 될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쉽게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차라리 대전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두부두리치기를 놓고 전국의 모든 소주 브랜드를 마시는 축제를 했다면은 아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글쎄요. 이거는 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정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 또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는 뭐 뻔한 보문산 관광 개발 사업,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등은 수천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인데 그 실효성이나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허태정 시장이 업무회의에서 천명한 것처럼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 예산 누수가 우려되는 사업, 중요도가 낮은 관행적 사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좀 과감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아와 어는 다릅니다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 보도자료 내용 한번 좀 들어보시죠. 대전 중구청에서 낸 자료인데요. 대전 중구가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도입으로 행정 전화번호가 일부 변경되고 또 직원의 개인 스마트폰을 사무실 전화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총 10억 원가량의 예산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1인 1전화를 사용하게 되어서 민원 행정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예. 1인 1일 전화를 쓰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서비스가 높아지나요? 글쎄요.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이게 예. 관공서 전화번호가 바뀌니까 뭐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중구청 관내 인터넷망을 이용한 일종의 인트라넷 형태의 서비스로 전환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부로 연결될 때만 일반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무원 한 명당 전화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대표 전화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번호를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민원 행정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어떤 경우는 정말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표 번호를 거치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일단 조금 더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대전 중구는 담당 공무원이 외근을 나가도 공무원의 스마트폰으로 민원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장점을 보도자료에 실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외근할 때 전화를 당겨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일반 전화에서도 착신 서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차별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전 중구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좀 설명을 듣기 위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대답을 드렸나요? 일단 보도 내용만 봐서는 대전 중구가 인터넷 전화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앞선 행정 민원 서비스를 지향한다 뭐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데요. 예. 하지만 실제로는 대전 중구가 전국 245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늦게 이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전 중구는 교환기를 통한 일반 전화 시스템을 이용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오래된 제품이라 이미 단종되었고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나도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
그 나름 이제 중구의 수건 사업을 해결했던 것 같아서 보도자료를 좀 이처럼 그럴싸하게 냈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보도자료상으로는 마치 중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로써 그 현재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모두 이제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구는 그 이 인터넷 전화 시스템과 맞물려 전자팩스, 녹취, 메신저 등의 부가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현재 대전시와 서구 그리고 대덕구에 이미 도입돼 있는 거라고 하고요. 유성구와 동구는 인터넷 전화만 도입돼 있고 이런 부가 서비스 기능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물론 그 기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리고 이번 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관공서의 보도자료는 좀 엄격히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모처럼 그 새로운 시스템을 잘 이용하셔서 대전 중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 향상된 민원 서비스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시스템은 누가 먼저 도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얼마나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핵심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이세남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대전판 봉이 김선달로 정해봤습니다. 예, 뭐 대동강물을 판 김선달 말입니까? 네, 그렇게 비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 얼마 전 대전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자인 KPIH가 그 선분양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해당 관청인 유성구청이 사업자를 그 경찰에 고발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경찰 조사가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KPIH 측이 버젓이 투자 권유를 하고 있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터미널 내 이른바 그 목 좋은 자리를 내걸고 고수익을 미끼로 이제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KPIH 측은 혹시 모를 미분양 사태를 대비한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이 사업자 측이 선분양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런 분양과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그 안일한 대처 등으로 이 사업이 좀 수년째 표류하면서 땅값만 수백억 원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예. 당초 하주실업이라는 곳이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그 이 사업에 대한 롯데 측의 그 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그 결국 후순위 업체인 KPIH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그 복합터미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 그 4층부터 10층까지 그 800여 가구의 오피스텔을 지어서 낸 수익금으로 지하 1층과 이제 지상 1층의 그 터미널을 그리고 2층에 3층의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KPIH 측은 그 협약 이행 보증금을 그 납부기한을 넘겨내는 등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또 보여줬던 바가 있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사실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클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뭐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 자칫 또 이 사업이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직 분양 공고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선분양 의혹이 일고 있으니까 이에 이제 또 다른 투자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있다고 합니다. 그 KPIH는 이번 주 중에 토지 매매 대금을 그 완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아직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았고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 미리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 금융권 대출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이른바 PF라고 하죠. 예. 이 PF도 성사되지 않아서 그 땅값만 내고 소유권 이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업체의 그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금융업계에 따르면은 이 사업에 대해 그 KB증권이 그 PF 심사를 이달 말에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가 최근 9월로 미뤄졌다는 게 확인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완납될 것으로 기대했던 토지 매매 대금이 또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아예 못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선분양을 해서 더더욱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이걸 좀 정리해 보면요. 시공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PF도 아직 되지 않았고 그 소유권이 그러니까 현재는 대전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는 법에 맞지 않는 선분양을 시도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KPIH가 내야 될 토지 매매 잔금이 54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그 이에 대해 대전 도시공사 측은 잔금이 모두 납부되더라도 그 PF가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도 합니다. 그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이 핵심이 아닌 그 시민들의 교통 공공성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터미널을 위해 상가나 오피스텔을 짓는 게 아니라 짓는 것이지 상가나 오피스텔 장사를 위해 터미널이 들어서는 게 아니란 뜻이죠. 예. 그 이번 사업이 그 시민 편의 증대라는 본래 취지 대신 그 일부 투기꾼들의 혼탁한 투전판으로 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작다고 얕보지 마세요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곧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죠. 예. 이에 주말을 맞아 벌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벌초하실 때 특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 지역인 대전 서구의 한 야산에서 채집한 그 야생 진드기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쯔쯔가무시 그 얘기입니까? 쯔쯔가무시하고 조금 좀 다른 다릅니까?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네, 풀어서 설명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드리겠습니다. 같아요. 네, 예. 우선은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최근 이 채집한 진드기에서 이걸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신종 전염병의 일종으로 그 2017년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질병으로도 선정한 바가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전체 진드기 중 0.5% 미만이 이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별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노약자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질병의 치사율이 무려 30%, 최대 30%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만 할 수 있지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야생 진드기한테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가을이라서 산행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추석 즈음에서 또 성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추석쯤에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감염되면 보통 1, 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식욕 저하, 구토, 설사, 복통 등의 그 소화기계 이상 증상과 함께 두통,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할 경우 혈소판과 백혈구가 감소해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 그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성묘나 벌초 등 그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긴 소매, 긴 바지, 장화를 신어서 피부 노출을 좀 최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한 풀밭에 옷을 벗어두시거나 눕지 마시고 그 벌레 기피제 등을 뿌리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귀가하시면은 즉시 이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입었던 옷은 반드시 세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세난 목요일 순서와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지요.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뭐 하자는 겁니까? 로 정해봤습니다. 이거 화냈을 때 하는 얘기입니까? 네, 제가 아나운서께 화를 낸 건 아니고요. 예. 얼마 전 천안시가 국가대표 축구팀 전용구장인 NFC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텐데, 예. 저희 5시엔 대산함 감시자들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NFC 유치 이후 계약 내용을 둘러싸고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소속 천안시 의원들이 관련 내용의 승인을 거부하며 천안시가 대한축구협회에 이제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예.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재협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협약 내용이 불공정하고 또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협약에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이들은 이 사업에 10년간 3천억 원, 20년간 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천안시가 공식 발표한 1,100억 원은 허위다. 그러면서 이제 천안시에 대해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천안시가 그러니까 예산을 축소해서 발표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자유한국당 소속 그 천안시 의원들은 만약에 이제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추경에도 협조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도 동시에 내놨다고 합니다. 예. 그 현재 천안시는 축구 종합센터 관련 예산으로 37억 5천만 원을 편성해 그 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 상임위별로 그 축구센터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승인해 줄 수 없다면서 심의를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축구센터 유치 이 소식에 많은 지역민들이 반가워했습니다만 유치한 이후에 이렇게 또 잡음이 생기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닌 듯합니다만은 예. 이런 문제가 예상됐다면 유치를 신청하기 전에 따져 물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유치에 성공한 뒤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이 문제를 좀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에서 좀 딴지걸기 아니냐? 네,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천안시 역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석연찮은 이유로 정당한 정보 공개 요구를 묵살하면서 깜깜이 행정을 하는 점도 분명 좀 비판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서서 과다 예산을 지적한 자유한국당 소속 천안시 의원들이요. 뒤에서는 NFC 유치를 명분 삼아서 해외 연수를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2일부터 9일까지 6박 8일간 프랑스와 스페인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연수 목적은 NFC 유치와 관련해서 해외 선진시설 탐방을 통해 축구센터 건립 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좀 모색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굴 뭐 이렇게 목적을 밝혔다고 합니다. 반전이네요. 사업을 철회하라 해놓고서 이를 어떻게 잘 또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추진한다. 정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정치권의 진정성이 더욱 의심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게 된다면요. 저희 5시엔 대산하면서 꼭 이 연수 보고서 분석 특집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타산지석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누구를 또 어떤 기관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작년 지방선거 때 전문학 변재영 씨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전 서구의 방차석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 2,960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이제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예. 그 이후 방 의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의원직 사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탈당계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방차석 의원이 상고를 포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판결이 불법 선거 자금을 요구하고 또 받아 챙기는 것도 중한 범죄지만 방차석 의원 사건을 보면서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건 역시 예. 중한 범죄다 이런 사실을 좀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방 의원은 탈당계 제출 이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뭐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 불법 정치 자금은 말씀하신 대로 준 사람도 문제고 받은 사람도 더 큰 문제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방 의원은 이제 정계 은퇴를 한 겁니까? 네, 그렇죠. 탈당회까지 제출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방 의원의 나이가 이제 비록 환갑을 넘기긴 했지만 정치로 보면 초선이니까 신인 아니겠습니까? 이 늦가기 정치 신인이 활발한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이제 정계에 입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쓸쓸하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라는 게 참 정말 허망한 것이구나라고 느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계를 떠나면서 방차석 의원이 몇 가지 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선 자신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정치 지망생들에게 자신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쉽게 정치에 입문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당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되고 지방의원들은 정당에 상관없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예. 선거를 거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소외를 그러면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방 의원은 박범계 의원에게 많이 서운하다면서 광역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빨리 없어져야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방 의원은 또 더 큰 봉사를 해보려고 출마를 결심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액수의 돈을 요구받았었고
처음엔 망설였지만 당연히 이게 합법적으로 쓰이는 줄 알았다면서 돈을 건넸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별도의 그 공천 헌금이나 그런 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 했을 것이다 라면서 억울함을 좀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또한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라고 협박하는 등 그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에 큰 실망을 느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도 무죄 입증을 위해 도울 것이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말뿐이었다라면서 서운함을 좀 토로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는 것도 좀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네, 나름의 사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예. 이 정치인이 자기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련 법규에 대해서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거 역시 좀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회의와 협박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전혀 없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당 소속 구의원이 사퇴하고 탈당한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방 의원이 사퇴한 대전 서구 바선거구의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과 같이 치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이 그저 이제 단순히 구의원 한 명 사퇴하는 거에 좀 그치지 말고 그 늦가기 정치신이 떠나면서 남긴 말, 그 타산지석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지역 정치권이 그 보스에게 줄 서는 정치에서 그 시민들을 바라보는 정치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네, 5시엔 대세남, 잠시 후에는 두 분 토론이 마련됩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남충희 중구지역위원장, 또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두 분 모시고 지금 정치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5시엔 대세남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 문자 메시지로 또 페이스북, 유튜브,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5시엔 대세남 검색하셔서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KBS 대전 라디오와 또 5시엔 대세남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생생한 모습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세 분을 선정해서 커피와 베이커리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또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 PD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뒤바뀐 인과관계로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뜻인가요? 그 대전을 상징하는 것들을 담아낸 이른바 대전 굿즈 15종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대전 마케팅공사는 2019년 대전 방문회를 맞아 그 지역의 청년 작가들과 협업해 대전 굿즈 15종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주민 참여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중 하나인 이 사업은 대동 하늘공원, 꿈돌이, 한비탑, 엑스포다리 같은 그 대전 관련 상징물을 활용해 그 유리컵이나 에코백, 와이드 엽서, 공책, 배지 등을 그 총 15개 상품을 결과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일단 들었을 때 이제 주민 참여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아이디어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의미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런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문구류 등의 제품에 그 지역 작가들이 그 개인의 여행 경험, 소박함, 익숙함을 반영해 물건을 제작했다고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사업을 주관한 그 최철규 대전 마케팅공사 사장은 그 관련 관광 상품의 다양화로 그 이제 도시 브랜드의 매력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러한 제품들이 원도심 독립서점이나 카페, 주요 관광 명소에서 잘 판매되길 희망한다 이런 기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 사장은 그 이런 제품들이 잘 팔려서 그 지역 작가들에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 공사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잘 판매되기를 바란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의미는 있지만 이 상품들이 과연 시장에서 잘 팔릴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만들어 놨다고 해서 무조건 팔리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 팔로 못지않게 그 사람들이 과연 이걸 사고 싶어 할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걸 살 동기가 충분히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 예를 들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놀러 간 관광객들 중 상당수는 그 금문교가 표시된 열쇠고리나 셔츠 등의 그 기념품을 삽니다. 왜냐하면 금문교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 바꿔 말하면 그 기념품이 예뻐서가 아니라 금문교가 표시되었기 때문에 나 샌프란시스코 다녀왔다라는 걸 좀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는 경향이 추억으로도 많다는. 좀 남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뉴욕 방문객들 역시 이제 자유와 신상 관련 기념품을 사는 것이나 제주도 방문객들이 그 돌하루방 관련 기념품 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쁘고 그럴듯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우리 지역을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기념품이 예뻐서 상징물이 유명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상징물이 유명하니까 그거에 표시된 이제 기념품을 사는 것이죠. 물론 꿈돌이, 엑스포다리, 한비탑, 대동하늘공원, 대전에서는 나름 유명한 대전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만은 그런데 다른 지역 사람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처럼 좀 원인이 부실한데 화려한 결과만 생각해서 그 긴 안목의 도시 철학 없이 자꾸 이제 일회성 사업들만 추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출발부터 역시나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를 좀 첨언하자면요. 대전 굿즈 15종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굿즈라는 말이 영어를 차용한 일본어입니다. 아마 몰랐거나 네. 아니면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제 캐릭터를 나타내는 상품을 말할 때 이 굿즈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여기에서도 그 일본어 대신 그 우리말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이돌 팬들이 만든 이런 상품들도 다 이제 굿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런 이제 영어를 마니아들, 차용한 네, 사용하는 일본어이지 거군요. 영어 표현은 네. 아닙니다. 이게 좀 고민이 필요하겠군요. 팬 네. 상품 정도? 네네네. 역시 이제 영어가 들어가지만.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잊지 말자 829로 정해봤습니다. 잊지 말자 8이고요. 네, 아나운서께서도 잊지 말자 625 이 표 기억하시죠? 잊지 말자 6.25에 더해서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무찌르자 공산당, 네. 처부 때려잡자 공산당, 네,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반공 교육을 받은 세대라면은 잊지 말자 625 이런 표현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당시 정부는 왜 잊지 말자 625를 그 전 국민에게 강조했었을까요? 역시나 당시에 이 정부에서는 중요했던 반공의 정신, 이념을 더더욱이나 강조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평화적 메시지보다는 북한의 남침, 북한의 만행에 대해 규탄하자는 그런 반공의 메시지가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좋았던 일을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들을 기억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8.29 역시 그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제요. 네, 어제 8월 29일은 1910년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술련에 일어났던 국치일, 국가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8월 15일 광복절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 대대적인 기념식, 특히나 올해도 이제 크게 했고요. 네네. 근데 이 경술국치일은 기억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또 경술국치란 말 대신 예전에는 일본에서 쓰던 한일 합방 또는 한일 합병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네. 심지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요. 대전 시립박물관에서 전시 공간에 한일 병합이라고 표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 의식이 떨어지는 표현을 네. 사용했었군요. 그거는 제가 제볼에서 현재는 수정된 상태입니다. 네. 어제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독립운동 선열 합동 추모대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청과 대전시 교육청, 충남도청 등에서도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또 실현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조기를 개항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 경술국치를 기억하자 의미에서 조기를 개항했다는 좋은 의미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일부 관공서에서만 조기를 개항했지 시민 전반의 문화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원래 8월 29일은 국가가 지정한 조기 개항일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대전시가 3년 전 관련 조례를 제정해 현재는 경술국치일에도 조기를 달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청을 비롯해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조기를 개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산 학교에서는 평소처럼 태극기가
조기경비가 정상적으로 개항됐다고 하고요. 그 대전 정부청사와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도 조기 개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관공서에서만 어떻게 보면 뭐 보여주기 식에 그쳤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대전시에서 그 대전에 위치한 관공서들에게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들에게 이 조례를 근거 삼아 조기 개항을 요청했다면 좀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뿐만 아니라 829 즈음에 그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공식 현수막 게시대 등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이를 보다 좀 널리 홍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 아쉬운 점은 대전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선 그 이 경술국치와 관련한 계기 교육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은 국경일이 아닌 경술국치일에 그 계기 교육을 실시를 요구를 하면 그 교사들에게 좀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그 충남도 교육청은 각 학교에 경술국치 관련 계기 교육을 실시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뭐 대전시나 시교육청도 그렇고 일부 이제 홍보 사항은 참 의지를 갖고 하는데 이런 네, 그렇죠. 것들은 이렇게나 소극적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요즘 우리가 이제 일본과 여러 마찰이 있는데요. 그 단재 신철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네. 우리 모두 부디 그 829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